1층인데 좋지 않아? 안 좋아요. 이런 물건들이 경매로 나와서 싸다고 해서 절대 낙찰을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권이 형성되려고 하면은 임차인이 보통 3바퀴, 4바퀴는 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 한 바퀴라는 게 임대차 기간이 보통 2년이잖아요 6년에서 8년 정도 지나고 한 10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인근의 아파트들은 보통 2015년도에 다 완공이 됐어요. 입주가 다 끝난 장이라 가지고. 그러면 몇 년 정도 지난 거예요? 한 7, 8년 정도 지났다고 하죠. 그러면은 상권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데 투자를 하실 때는 인근의 아파트가 몇 년도에 입주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보시고 공실이 많다 그러면은 투자를 조금 보류하셔야 됩니다. 근데 언제 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 근처 인근에 배우 세대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현재 옆에 봤었을 때 한 10,000세대 정도가 이미 들어온 지가 한 7, 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공실이 있다는 거는 더 이상 크게 발전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제일 처음에 순서가 전면에 먼저 차고 후면에 뒤에 차거든요. 전면에도 비어 있으면은 후면에는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전면에는 꽉 차 있는데 후면에는 비어 있다, 그것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입주장이 이미 다 끝난 상황인데도 더 이상 상권이 형성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항상 상권을 보실 때는 이 배우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되는지, 몇 년도에 입주를 했는지, 그리고 전면에는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후면에는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은 이게 상권의 가장 기초거든요. 그것만 이해를 하시더라도 상가 투자할 때 실패하진 않으세요. 전면으로 나가 볼 건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상권이 어디가 비어 있는지, 어디가 공실인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실 땐 전면 상권이 어딜까요? 전면 상권 저 큰 길이에요. 저 큰 길. 보통 전면 상권은 학원이나 병원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 후면은 뭐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먹자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전면 상권에 먹자가 들어와 있다, 노래방이 들어와 있다거나 학원이나 병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유흥 쪽이 먼저 들어와 있으면 그 상권은 거의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면 상권에 학원이나 병원을 제외한 업종들이 들어왔으면은 그 어떤 업종들이 들어와 있는지도 꼭 지켜보시고 쭉 둘러보시면서 어디가 공실인지를 한번 보세요. 아마 후면이 공실이 많을 겁니다. 후면이. 사람들이 쓰기에는 상권이 너무 크다고 제가 판단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는 게 이쪽뿐만이 아니라 이쪽 라인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도를 먼저 보여드렸던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지도로 보시면은 제가 표시를 해놨죠. 빨간 줄로 그어놨는데 그게 모두가 다 상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상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판단하신 다음에 나라면 여기를 투자를 해야 될지, 한다면 몇 평짜리를 해야 될지, 후면에 해야 될지 전면에 해야 될지 그걸 또 생각해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내가 전면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후면하고 물건이 있어요. 근데 금액 차이가 한 2, 3억 정도 차이가 나요. 후면이 2, 3억 정도 싸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전면을 투자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면을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상권에서는 전면에 투자하시는 게 나아요. 당장 여기서 금액이 얼마 모자라다고 해서 후면에 투자하시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럴 때는 후면에 물건이 나와 있어 아예 투자를 하지 않거나 하신다면은 전면에 대형 평수를 투자하시는 게 괜찮아요. 전면에 소형 평수는 되도록이면 이런 상권들은 피하셔야 되는 겁니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면이나 후면에 어떤 업종들이 배치되어 있고 어떤 쪽에 공실이 많이 되어 있는지 한번 쭉 같이 한번 돌아보실게요. 네. 보시면은 여기가 전면이에요? 측면이에요? 측면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대로변이면 무조건 전면 상권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배우 세대 기준으로 전면인지 후면인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대로변이 이제 전면이라고 하시는데 이쪽 배우 세대 사람들한테는 여기가 전면 상권이 되는 겁니다. 전면 상권에는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학원이나 병원. 그래서 여기가 학원이나 병원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가보지 않더라도 이 뒤에는 뭐가 들어와 있을까요? 먹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술집이나 식당들이 후면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근데 술집이나 이런 것들이 전면에 나와 있으면 이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2015년도에 입주가 완료됐는데 아직까지도 공실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세대에 비해서는 상권이 크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은 여기가 몇 세대인지 보고 이 상권을 보신 다음에 6년 7년이 지났는데도 공실이네, 이런 상권은 되도록 다음에 만나시면은 비슷하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피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빠지지 않은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업종이 안 빠졌어요? 부동산, 약구, 또 뭐 있어요? 커피숍, 그 나머지 휴대폰도 나갔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 세대에 이런 상권인 정도가 적당하구나, 더 이상은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똑같은 거를 가지고 다른 상권에 계속 대입을 시켜 보시면 되는 겁니다. 1층인데 좋지 않아? 안 좋아요. 여기 바로 초입에 나와 있죠.
초입에 나와 있는데 이게 최대 단점이 뭐냐? 횡단보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1층 상권에는 핵심이 횡단보도가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 이 롯데캐슬에서 나오는 횡단보도가 바로 나와 있었다고 하면은 여기는 살았을 겁니다. 근데 앞 뒤로 있기 때문에 이 중간이 떠버리고 양쪽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층 상가를 투자하실 때 또는 상가 투자를 하실 때는 횡단보도가 어디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그래서 가급적이면 투자를 하실 때는 건너가고 건너올 수 있는 그 횡단보도에 있는지 없는지도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주출입구가 어딘지, 그리고 상권의 크기가 어딘지를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물건들이 경매로 나와서 싸다고 해서 절대 낙찰을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더라도 상가 투자할 때 실패는 안 하실 겁니다. 여기 쭉 보시면은 어떤 상권들이 형성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다 학원이나 병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코너 자리가 무조건 좋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곳은 코너 자리가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저 더샵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저기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가 이제 이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가시성이 좋은 장소가 되는 건데, 이런 자리들은 무조건 간판 자리가 크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코너에 어떤 업종이 들어와 있어요? 안경점. 여러분들도 공부해 보시면은 가장 좋은 자리에는 휴대폰이나 안경점이 무조건 들어와 있습니다. 측면에 지금 다 공실이잖아요. 전면에 공실인데 측면에 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전면 상권이네, 싸네, 약국 옆이네, 병원 많네, 이것 때문에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상가 투자를 하실 때는 그 상가 하나만 자꾸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저는 지금 처음부터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게 상권을 자꾸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가장 상가의 투자 핵심은 내 상가를 누가 이용을 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작은 네모가 있고 또 큰 네모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총 몇 세대였었어요? 940세대고 옆에가 1500세대죠. 그게 여기를 갈림길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940이고 이게 1500세대, 합이 2500세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상권이 상가가 아직 여기는 없지만은 하나,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상가 두 개 건물이 2500세대를 감당해야 되는 상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럼 어떤 업종들이 들어오고 몇 평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2500세대에 들어올 수 있는 상권들은 제한되는 겁니다. 일단 치과나 한의원은 못 들어와요. 정형외과 못 들어오고 피부과 못 들어옵니다. 그럼 그 밑에 애들이 뭐냐? 딱 하나밖에 못 들어와요. 그게 소아과나 내과나 가정의학과 중에 하나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럼 그 옆에 건물 두 개에서 병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기는 들어올 수 있는 게 딱 제한되는 게 학원이나 병원도 몇 개가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아픈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한의원이나 치과들은 그 옆에 보시면은 여기 말고 그 밑에가 있습니다. 상권이. 그게 총 한 5400세대 상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치과나 한의원이나 정형외과, 피부과들은 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상권이 있다고 해서 이거는 죽느냐? 아니에요. 2500 상권이 따로 있고 거기는 5400세대 상권이 있는 겁니다. 집 앞에 편의점 가세요? 아니면 저 한 1km 떨어진 5400세대 상권에 편의점 가세요? 뭘 말씀드리느냐? 집 앞에 편의점이 있다고 해서, 길 건너편에 편의점이 있다고 해서 다 죽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는 마트가 하나는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가를 매입을 하실 때 이게 상가가 두 개가 있네? 나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업종들이 없구나, 그럼 몇 평이 내가 필요하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상가 투자는 가장 기본이 상권을 이해하셔야지만이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내 상가를 누가 이용을 할지 그것만 이해를 하신다면 상가 투자는 정말 쉽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반적으로 병원을 임차인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소아과 같은 경우는 몇 평 정도가 필요해요? 한 30평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죠? 근데 정형외과가 30평이 필요할까요? 훨씬 더 많은 평수가 필요해요. 요즘에는 도수치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최소 한 7, 80평 정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건물을 둘러보셨을 때 한 3, 40평 밖에 안 되는데 정형외과 넣을 수 있겠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로변으로 크게 나가면 나갈수록 더 큰 평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적어놨던 게 이제 그런 맥락으로 적어놨던 거고, 여러분들이 상가 투자를 하실 때 1층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평수가 넓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배우 세대 사람들이 이 상권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그것만 조금 이해를 하신다면은 상가 투자는 크게 실패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상가 투자를 하실 때 이걸로 대박을 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투자에 대박은 없어요. 기본기를 하나씩 닦아 나가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남들이 이제 고수라고 부르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를 하실 때는 6개월이나 1년 안에 승부수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길게 잡고 한 2년이나 3년 정도에 하나를 제대로 된 걸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나에 성공을 하시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날개를 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투자를 하실 때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좋은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